패밀리카의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나 공격적이라고 말하면 안녕하세요. 데일리카 안효문 기자입니다. 최근에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도 보면 많은 종류의 패밀리카가 이제 출시가 돼서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이 패밀리카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가져갈지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는 오늘 혼다가 올해 한국 시장에 전격 투입한 대표 미니밴 오디세이의 부분 변경차를 시승하면서 어떤 이 차가 패밀리카로서의 어떤 강점이 있는지 이모저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다 오디세이는 최근에 국내 소비자들도 상당히 익숙한 크기와 디자인을 갖춘 미니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길이는 5190mm고요. 너비와 높이는 각각 1995mm와 1765mm입니다. 실내 공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휠베이스의 길이는 3000mm, 그러니까 뭐 어지간한 어떤 경쟁차들과 비슷한, 한마디로 말해서 패밀리카에 필요한 적당한 크기를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 무게는 2095kg인데요. 연료 효율이 복합 9.2km/L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차가 지금 대배기량 가솔린 엔진을 탑재했다, 그리고 이런 2톤이 넘는 무게를 나간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뭐 그렇게 수긍하기 어려운 연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패밀리카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실제 혼다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를테면 이 오디세이가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에서 그 탑 세이프티, 그러니까 충돌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혼다 센싱이 탑재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오토 하이빔 기능이라든지 그 크루즈 컨트롤도 자동 감응식, 그러니까 앞차와의 상대 속도나 거리 이런 부분들을 알아서 조절을 하고, 차선 유지 보조, 그러니까 운전자가 살짝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차선의 가운데를 잘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 뭐 차선을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앞서서 조금 그 크기를 줄여준다든지, 어떤 사각지대에서 차가 들어왔을 때 경고를 알린다든지, 그리고 차체 자체도 그 혼다의 차세대 에이스 바디를 적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탄탄하다, 이런 점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9인승인데요. 여러 가지 좀 업그레이드, 개선점이 좀 돋보입니다. 이를테면 폴딩 기능 추가했고, 그 2열 시트 전체를 이제 앞뒤 좌우로 많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조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4방향 럼버 서포트 추가해서 그 운전자뿐만 아니라 앞좌석 동승객도 상당히 좀 편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원격 시동 장치라든지 이제 차문 안 잠그고 멀리 움직여도 자동으로 잠기는 워크어웨이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짐 많이 실을 때 이 기능 상당히 유용하죠. 핸즈프리 파워 테일게이트, 뭐 이런 기능들 다 탑재가 되어 있고, 뭐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만 1열에 열선 통풍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 스티어링 휠에도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전체적인 구성 자체는 조금 투박해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편의 품목들 알차게 탑재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요새 취향에 맞춰서 이런 그 커넥티드카 기능, 그러니까 뭐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아니면은 그 휴대전화 무선 충전 패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3열에도 USB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탑승객들, 동승객들도 이런 스마트 기기 휴대전화 충전하면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혼다 오디세이 주행 중입니다. 이 혼다 오디세이라는 차는 이 패밀리카의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어떤 제품 구성도 그렇고, 어떤 주 판매 지역인 북미와 우리나라에서의 여러 가지 마케팅 메시지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패밀리카라는 쪽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주행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차의 성격 부분도 과연 패밀리카에 적절한지를 중점으로 두고 시승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요새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다 보니까 조금만 더 쌀쌀해지면 어떤 아이들, 가족들과 함께 바깥 나들이 하기 좀 부담스러운 계절이 됐죠. 어떤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짧은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런 패밀리카에 대한 어떤 관심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어떤 야외 외출이야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같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야외 생활을 하기에 좀 쾌적한 날씨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좀 야외 활동, 뭐 차박이나 캠핑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이런 가족 단위로 움직이기 좋은 차에 대한 관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오디세이도 그렇고, 이제 오디세이의 형제 차라고 할 수 있는 또 혼다의 대형 SUV 파일럿도 그렇습니다만, 이 패밀리카로서 상당히 강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빠도 만족할 수 있는 패밀리카다. 그러니까 파일럿과 오디세이의 어떤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차를 좋아하는 아빠가 패밀리카를 선택할 때 내 욕심을 좀 포기하고 차를 선택을 한다라는 뉘앙스를 주시는 분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아무래도 커지면 커질수록 운동 성능이라든지 주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미보다는 좀 편안함 혹은 좀 무던함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어떤 이런 대형 SUV나 미니밴 중에서 이런 패밀리카를 지향하는 차들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운전의 즐거움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심심한 차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빠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 굉장히 잘 알고 있죠. 뭐 이를테면 결혼하기 전 혹은 아이가 있기 전에 나 혼자 혹은 이제 배우자와 함께 소수의 인원이 움직일 때는 사실 그렇게 큰 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제 캠핑을 좋아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요. 그리고 오히려 일상생활에서는 주차 문제라든지 기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이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작은 차가 갖는 매력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굳이 큰 차를 사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혹은 부모님들과 같이 움직여야 되는 4인, 5인 이상의 인원이 움직여야 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나만의 욕심을 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널찍한 실내 공간부터 해서 카시트를 잘 붙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머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운전하는 분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이 생길 수도 있죠. 아, 나는 운전 너무 좋아하는데 더 이상 내 차에서는 즐거움을 느낄 수 없어. 패밀리카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건가 봐 라는 불만이 이 오디세이에서는 없다라는 겁니다. 확실히 혼다가 F1에서 여러가지 엔진도 공급을 하고 이전에는 다른 모터스포츠 부분에서도 쭉 많은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일본 차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혼다는 지루한 차를 만들진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디세이도 사실은 처음에 한국 땅을 밟았을 때 다른 미니밴들과 마찬가지로 이거 차가 좀 무던하고 재미없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맨 처음 출시했던 오디세이도 그렇고 오늘 이 부분 변경된 오디세이도 그렇고 스포츠카에 비견할 만큼은 아니지만 운전이 재미있습니다. 일단 지금 3.5L 가솔린 엔진이 284마력 최고 출력, 그리고 이제 최대 토크도 36토크가 넘어가는데요. 이제 이 차가 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성능이 받쳐줘야겠죠. 그래야지 차가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넘어서서 어떤 출발 가속이라든지 출발 가속 이후에도 속도를 붙여나가는 것이 꽤나 공격적이라고 말하면 이게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힘을 온전히 발휘를 해서 내가 지금 말 그대로 끌려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잘 달리고 있어 라는 느낌을 운전자에게 참 전달을 잘 하고요. 변속기도 10단 자동 변속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영상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쭉 속도를 붙여봐도 굉장히 친구가 빠릿빠릿하게 잘 붙여주고, 어떤 차선 변경할 때라든지 이런 급가속을 하는 상황에서도 반응이 굼뜨지가 않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오디세이의 최대 강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정도 되는 가격대, 5천만원대 후반 되는 가격대의 수입 미니밴 같은 경우는 국산차 직접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1억 원을 넘어가는 고급 대형 SUV라고 한다면 아예 소비층이 갈리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국산 미니밴 같은 경우도 이미 뭐 시작가는 3천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구매를 하게 되면은 4천만원 중후반 이상을 지불을 해야지 어떤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그런 차 구성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이 정도 가격대에서 한 1,000만원 정도의 갭이라고 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고려해볼만 하거든요. 그리고 다들 궁금하시겠습니다만 차 한번 살 때
정말 많은 고민하지 않습니까? 뚝딱 사는 게 아니죠. 이것도 고민하고 저것도 고민하고 시승도 할 수 있을 만큼 다 해보고 가능한 한 팜플렛도 열심히 보고 거의 나중에 가면은 재원표를 외우게 되는 정도까지 되는데, 그래서 국산차 이게 쭉 비교해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상품 구성이라든지 실내 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아무리 패밀리카라고 하더라도 그 운전자가 만족을 하지 못하면 그 차의 상품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운전이 즐거워야 이게 실제 구매한 사람의 만족도도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정도 가격대니까 4천만원대 후반에서 이제 5천만원, 6천만원 초반까지 보았을 때 여러 가족들, 어떤 지인들이 같이 타고 이동할 수 있는 미니밴, 뭐 8인승, 9인승 미니밴에서 이 정도의 어떤 주행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차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오디세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비 부분도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 사실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혼다가 자랑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실린더 휴지 기능이라는 것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이렇게 지금도 한 시속 80에서 90 정도 사이에서 거의 정속 주행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오디세이에 장착되어 있는 엔진의 100%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차가 움직일 때는 엔진의 안에 있는 실린더가 연료를 폭발시키면서 그 힘으로 실린더가 움직이고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차가 움직이게 되는데, 이렇게 정속주행 상황에서는 실린더를 절반만 씁니다. 몇 개를 꺼버려요. 그래서 어떤 기름을 태우는 양 자체를 줄여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그 연비를 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배기량 엔진이니까 힘을 쓸 필요가 있을 때는 힘을 아낌없이 쓰고, 좀 아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런 소형차처럼 엔진을 조금만 쓰는 그런 영리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좀 여러 활동을 하면서 좀 차가 막힌 데서도 오랫동안 있어 봤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처럼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좀 정속 주행도 해보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주말에 일반적인 가족들과 나들이를 하는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의 운전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트립 컴퓨터 상에서 표시되고 있는 연비는 9km대 후반에서 10km대 초반을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이제 조금 그 정속 주행을 길게 하다 보니까 이제 11, 12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제 국산 수입할 거 없이 8인승, 9인승 정도 되는 미니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연비에서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좀 운전 습관이 잘 맞으면은 어떤 기름값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기름값이 많이 들진 않겠구나 라고 짐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굳이 연비 운전을 하기 위해서 차를 뭐 살살 몬다든지 뭐 효율이 잘 나올 수 있는 부분 골라서 운전하는 거 아니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좀 마무리를 짓자면, 요새는 뭐 패밀리카에 대한 소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한 명, 두 명 개인을 위한 차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출퇴근 시간에 피곤하다든지 차가 너무 막힌다든지 그래서 기름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어떤 작은 차에 대한 어떤 소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패밀리카에 대한 어떤 이런 소구들은 점점 늘어갑니다. 왜냐면 요즘은 아이 키우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카시트, 그리고 어떤 유모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커졌죠, 예전보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이랑 한번 나가려면 가방 적어도 2개, 3개 정도는 가득가득 채워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뭐 시장을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요즘같이 어떤 야외 나들이 가기도 좋은 이런 시절이라면은 더 많은 짐을 실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큰 차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예전보다 더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들이 사실은 미국부터 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인기가 많다 보니 그만큼 제품력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어떤 경쟁력을 주어야 하는가? 차가 크니까 연비 쪽일까?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편의 품목, 아이들을 위한 이런 부분들 사실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최근에 좀 큰 차들을 많이 시승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운전의 어떤 퍼포먼스 측면에서 불만을 갖기보다는 패밀리카라고 하더라도 내가 즐겁게 탈 수 있는 차라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번 시승이었습니다.